한능검 공부할 때 꼭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지점,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와서 연도가 헷갈리는 시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삼국통일의 과정, 저 이담이 스토리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한국사 이담입니다. 한 손에 잡히는 한능검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유독 가슴이 뛰는 지점이 있죠. 바로 거대한 세력들이 충돌하고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오늘은 7세기 중국을 통일한 거대 제국 수당의 침공에 맞선 고구려의 저력, 그리고 위기에 빠진 신라가 어떻게 판을 뒤집어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긴박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시작은 589년부터입니다. 수나라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자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남북조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나라라는 통일 제국이 등장하니까 수가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에게 걸림돌이 됐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구려였던 거예요. 이걸 고구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수의 침략에 대비를 합니다. 그러다 598년이 되자 사건이 벌어지니 고구려의 영양왕이 먼저 말갈기병 1만 명을 동원해서 요서를 공격합니다. 당시 수의 황제였던 문제는 극대노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육군과 수군을 합쳐서 30만 병력을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문제는 병력이 고구려 인근으로 갔을 때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격에 실패해요. 이후 문제의 뒤를 이은 수양제는 다시 한번 고구려를 침공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중 608년이 되면 신라가 수나라에 걸사표를 올리는데, 이 걸사표의 뜻이 군사를 청하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신라는 왜 수나라에 군대를 청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구려 때문입니다. 고구려를 쳐달라는 의미에서 걸사표를 쓴 거고요. 이 걸사표를 쓴 사람이 전부 누구냐면은 화랑들이 지켜야 하는 5가지 계율이라는 뜻의 세소고기를 지은 원광법사입니다. 아무튼 수양제도 원래가 고구려 꼴배기 싫었는데 신라도 공격해달라 하고, 마침 고구려랑 외교 마찰도 있다 보니까 아니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12년 자기가 직접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가는데요. 이때 수양제가 이끌고 간 병력이 무려 113만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만큼 병력 끌고 전쟁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113만의 병력이 고구려의 방어선인 요동 지역을 돌파를 못합니다. 다급해진 수양제는 우문술, 우중문 두 장수에게 30만의 별동대를 주는데요. 이 별동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다이렉트로 공격하도록 명령을 해요. 근데 이 30만 별동대를 물리친 영웅이 누구냐면 바로 의지문덕입니다. 이 우문술 우중문을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항복을 할 거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평양성으로 계속 유도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30만 별동대의 힘을 다 빼놓고요. 평양성 문 앞에 이 병력이 다다르니까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걸 우중문한테 줍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는 건데, 이쯤 했으면 그만 돌아가지? 라는 걸 굉장히 돌려 말하는 내용이에요. 마침 사기가 땅을 치고 있던 30만 별동대였기 때문에 이 두 장수는 할 수 없이 병력을 이끌고 요동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던 중간에 지금의 청천강에 해당하는 살수에서 의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의 기습을 당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몰살을 당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이때 30만 별동대 중에 살수에서 살아남아서 돌아간 사람은
2,700명이 불과했다고 해요. 그렇게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은 대실패로 끝나고요. 이 이후에도 고구려를 계속 침공하기는 하는데 결국엔 다 패배를 하고 이로 인한 국력 소모가 원인이 돼가지고 619년이 되면은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지 50년도 안 돼서 멸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은 다시 분열 상태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통일 제국인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당시에 고구려 왕은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왕의 동생인 영유왕인데, 이 왕은 최대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를 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하고 친선 외교를 합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624년에 있는 도교를 수용한 거거든요. 도교는 당시에 당나라에서 믿고 있던 종교인데 그 종교를 고구려에서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나라가 이런 고구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합니다. 바로 631년에 있었던 경관 철거예요. 당태종이 이거 철거해! 라고 따지는데, 경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승전 기념탑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해서 세운 건데 이거를 허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이 마차를 피하려고 허물기는 하는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젠가 있을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천리장성이란 거는 이제 그 고려의 천리장성하고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요동에 쌓은 거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북부에 설치한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운명의 642년이 옵니다. 이 해는 이제 삼국에 모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해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이 시기에 사건 순서 맞추는 문제를 잘 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백제 대야성 점령입니다. 이 백제 윤충이라는 장수가 그 신라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이 대야성을 점령하는데, 이때 이 대야성에서 전사한 사람이 성주 김품석과 그 아내 고타소예요. 김품석, 고타소가 누구냐면은 고타소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딸이고요. 김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김춘추는 내 사위와 딸을 죽인 백제에 대한 수심을 불타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고구려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연개소문이 누구냐면은 당시 고구려 귀족인데 소위 이제 대당 강경파 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당나라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유왕하고 갈등 관계였겠죠. 실제로 642년 1월이 되면 이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자로 연개소문이 임명되는데, 사실상 영유왕이 지방으로 보내려고 좌천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연개소문이 그 영유왕과 다른 귀족들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왕으로 고구려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고장왕을 즉위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신하들 중에 넘버원인 대망리지가 되고 고구려의 실권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 구도가 변한 고구려에 누가 찾아가느냐면은 김춘추가 찾아갑니다.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하려고요. 근데 여기서 연개소문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해요. 연개소문이 뭐를 요구하느냐면은 중령 이북의 신라 땅을 받아내라, 우리 고구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령이 어디냐면 지금의 문경세제 딱 경상북도에서 충청북도 넘어가는 고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중령 이북을 내놓으라는 거는 경상도 위에 있는 신라 땅을 다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죠. 그래서 김춘추는 이거 못하나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고구려와의 이제 협상은 결렬이 되고요. 다음으로 당나라에 한 번 더 찾아가서 원병을 요청하는데 여기서도 거절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다만 당나라는 요 사이인 644년 이때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고구려, 너하고 백제하고 자꾸 신라 괴롭히던데 그만해라,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해요. 그런데 연개소문이 이걸 이제 쿨하게 무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태종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번에 잘 걸렸어 하면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참고로 당태종은 일명 천책상장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그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난 군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을 거의 다 박살을 냈는데, 그 요동 방어선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안시성에서 몇 달간 고구려군과 당나라군이 공방을 주고받는데, 몇 달간의 전투를 하고 나니까 겨울이 찾아왔고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당나라는 할 수 없이 돌아감으로써 이 전쟁이 이제 고구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 와중에 신라 상황을 잠깐 보시면요, 신라는 645년에 이제 진흥왕 때 창건한 황룡사에 9층짜리 목탑을 세웁니다. 이건 선덕여왕이 중국을 다녀온 승려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건립한 건데요. 자세한 스토리를 제가 예전에 쇼츠로 만든 게 있어서 그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라를 불교의 힘으로 일으켜 보려고 했으나 647년에 비담을 포함한 일부 귀족들이 여왕이 왕인 탓에 이 신라가 자꾸 망조가 드는 거다라고 하면서 비담의 난이 일어나는 등 이 정치적 혼란이 계속돼요. 그러던 648년 드디어 신라에게 삼국통일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나라의 사신으로 간 김춘추와 당태용 사이에 나당 동맹이 결성되거든요. 조건은 이랬습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공격해서 멸망시키면 대동강을 기준으로 위쪽은 당나라가, 아래쪽은 신라가 가져가기로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당나라는 군사력을 신라에게 제공하고, 반대로 신라는 이 병력에 대한 보급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동맹을 구성한 두 나라의 첫 타겟은 백제였습니다. 660년 당나라의 소전방이 이끄는 13만 병력의 수군이 백제로 추격합니다. 동시에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병력이 백제를 향해 출격을 했는데요. 김유신의 5만 병력을 막기 위해 백제에서는 계백이 이끄는 5천의 결사대가 황선벌에서 김유신의 병력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총 4번을 백제가 승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 신라군 진영에서 어느 화랑이 혈혈 단신으로 나서니 그 이름이 바로 관창입니다. 홀로 나섰던 관창은 백제군에게 사로잡히는데요. 처음에 관창을 받던 계백은 나이가 어려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관창은 살아 돌아온 것이 수치라면서 다시 한번 백제군을 향해 홀로 나서고요. 결국 계백은 관창을 죽여서 시신을 신라군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관창의 죽음이 신라군에게 크나큰 자극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있었던 5번째 싸움에서 신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신라군은 원래 당나라군과 만나기로 했던 백제수도 사비성으로 몰려가고요. 당나라군과 함께 백제수도 사비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의자왕이 피신해 있던 웅진성까지 함락을 시키면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옛 백제 땅을 다스리기 위해 웅진도독부라는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백제의 잔존 세력은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이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주류성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복신과 도침, 이 복도연합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흑치상지입니다. 특히 여기 복도연합의 경우에는 당시 일본에 가 있던 백제 왕자 부여풍을 일본에서 백제로 돌아오게 한 다음 백제 왕으로 추대를 하고 일본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이때 일본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거에 탈탈 털어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백제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도를 제가 잘못 적어드렸는데 66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663년이고요. 이 663년 백제 일본 연합군과 나당 연합군끼리 백강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근데 여기서 백제 일본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요. 이게 기점이 돼서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이제 백제가 망했으니 나당 동맹이 노릴 타깃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때 고구려 상황도 참 기가 막혔는데, 고구려의 실권자였던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아들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연개소문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연남생, 연남건, 그리고 연남산, 이렇게 3형제가 있었는데 이 셋이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맏아들인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을 하는데요. 이 연남생은 나중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인간 내비 역할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4분오열된 타이밍을 나당 동맹은 놓치지 않았고요. 결국 668년이 되면은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하면서 고구려도 그 역사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를 해요. 하지만 고구려의 잔존 세력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데요 대표적인 예가 한성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건모잠이 있습니다. 이 건모잠은 고구려의 왕손이라고 하는 안승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부흥운동을 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안승이 건모잠을 살해해버리고요. 곧바로 신라로 수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북 익산인 금마저로 넘어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한 명이 고연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고구려 요동 지역에 있던 성 중에 하나인 오골성을 탈환하고자 작전에 돌입합니다. 근데 이때 이 고연무를 신라가 도와줘요. 왜 도와줬는지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라는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는가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당나라가 고구려와 백제처럼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라는 거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한반도 전역을 자기네 땅으로 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갈등이 돼서 벌어지는 게 여기 있는 나당 전쟁입니다. 나당 전쟁 당시에 신라의 왕은 세종무열 왕의 아들인 문무왕이었는데요. 이 문무왕이 당나라를 견제하고자 고구려 유민을 이용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연무의 살이에요. 고연무가 오골성 탈환을 위해서 병력을 몰고 작전에 돌입을 할 때 신라에서도 서로유라는 장수에게 1만의 병력을 줘서 같이 탈환을 하도록 도와요. 그리고 아까 백제가 멸망하고 웅진도독부가 설치됐다고 했죠. 이 웅진도독부를 백제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문무왕이 고구려에서 망명을 한 안승을 고덕국왕으로 책봉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마저를 수도로 하는 신라의 보호국이었는데요. 문무왕은 이 고구려 유민인 안승을 이용해서 옛 백제 지역을 장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제가 연도를 잘못 적었네요. 675년부터 676년까지 신라와 당나라 간에 큰 전투가 있었는데 675년에는 매소성이란 곳에서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문운이 이끄는 신라군이 이근행이 이끄는 당나라군을 물리침으로써 승리를 거두고요. 그 다음해인 676년에는 기벌포라는 곳에서 신라의 시득이란 장수가 이끄는 신라의 수군이 당나라 장수 서린기가 이끄는 수군을 물리침으로써 신라는 나당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됩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냥 나당 매기 이렇게 외워요. 나당 전쟁, 매소성, 기벌포 이런 식으로 좀 외웁니다. 아무튼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확인 문제 풀면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라고 하네요. 1-1번입니다.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30만 별동대를 물리친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살수 대첩입니다.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에서 물리쳤다고 했어요. 다음 1-2번입니다. 백제 장수 윤충이 함락한 신라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대야성입니다. 참고로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이에요. 자, 그리고 1-3번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당태종의 당나라군을 물리친 전투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안시성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소재로 만든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배우 조인성 님이 주연을 맡았었어요. 네, 그리고 1-4번입니다. 김춘추가 당태종을 만나서 결성한 동맹이 있습니다. 이 동맹의 이름이 뭘까요? 네, 정답은 나당 동맹입니다. 신라의 라자가 발음이 변해서 나당 동맹이에요. 다음 연습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하라고 돼 있죠. 2-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자, 이건 정답이 X입니다.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수나라가 아니라
당나라 침입에 대비한 거예요. 다음 2-2번입니다. 복신, 도침 등은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 네, 정답은 5입니다. 이 복도연합은 두류성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다음 2-3번입니다. 권모잠은 안승과 함께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 네, 요것도 정답은 5입니다. 권모잠이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추대해서 부흥운동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다음 2-4번입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평양에 웅진노도부를 설치했다. 자, 이거는 정답이 X입니다. 웅진노도부는 백제 땅인 웅진에 설치한 거고요. 평양에 설치한 거는 안동도호부예요. 참고로 당나라 행정단위에서 도호부가 도독부보다 큰 단위예요. 헷갈리시면 고구려가 백제보다 땅이 넓었으니까 도독부 아니고 도호부 설치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 3번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두 가지 중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3-1번입니다. 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시해한 왕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영유왕입니다. 당나라에 대한 외교 전략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있었다고 했어요. 다음 3-2번입니다. 계백은 어디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에 맞서 싸웠을까요? 요거 정답은 황산벌입니다. 이것도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좀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당시 상황의 큰 흐름은 기록하고 일치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을 좀 코믹하게 재해석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볼 수도 있고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3-3번입니다. 아당전쟁 시기 신라는 어느 성에서 당나라군을 물리쳤을까요? 네, 정답은 매소성입니다. 오골성은 고연무라는 고구려 유민이 부흥운동하려고 공략한 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인 삼국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